우리로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3월 28일 토요일 오늘도 우리로 종목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무려 5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투자 경고와 거래 정지까지 넘나든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로인데요. 도대체 어떤 소식이기에 시장은 이토록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테마를 탄 급등일지 아니면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소식들이 중요한 이유와 앞으로 우리로가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지금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쓰는 반도체의 속도가 물리적 한계에 부딪혀 더 이상 빨라질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AI 연산량이 폭증하는 시대에 전기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은 이제 뜨겁게 달궈진 구리 파이프처럼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회장은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열쇠로 광반도체를 지목했는데요. 빛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이 기술이 없다면 미래의 AI 서버는 멈춰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전환의 중심에 서 있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광반도체입니다. 광반도체라는 낯선 단어가 우리 계좌에 어떤 수익을 가져다 줄지 오늘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AI의 심장이 될 광반도체. 둘째는 기술 주권을 확보한 국산화. 셋째는 쏟아지는 수주를 담을 인프라입니다. 왜 전 세계가 우리로의 기술력에 주목하고 있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 답을 찾는 과정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는 국산화로 연결됩니다. 국산화된 기술이 왜 지금 이 시점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을까요? 여러분도 AI 서버가 엄청난 전력을 소모한다는 뉴스 자주 보셨을 겁니다. 전기로 데이터를 보내면 열이 발생하고 속도는 느려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유일한 해결책은 전기를 빛으로 바꿔서 쏘아 올리는 광통신 기술뿐입니다. 꽉 막힌 도심 도로를 뚫어주는 광반도체는 데이터의 흐름을 획기적으로 바꿔줄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빛의 신호를 다시 전기로 바꿔 읽어내는 광검출기입니다. 우리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초고속 광검출기 기술을 이전받아 상용화에 성공했는데요. 이 기술이 왜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초고속 전송 속도를 구현하면서도 안정성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독보적인 기술력이 확보된 자리에 찾아온 다음 단계는 바로 병목 현상 해결입니다. 병목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엔비디아의 의지가 우리로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단순히 부품 하나를 더 파는 수준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의 설계도 자체가 바뀌는 일입니다. 기존의 구리 배선을 모두 광 케이블과 광반도체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시장 규모는 얼마나 커질까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수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산업의 근간이 바뀌는 초고속 성장입니다. 초고속 성장의 기차에 올라타기 위해 필요한 건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의 성벽입니다. 우리로는 지난 20여 년 동안 광통신 한 우물만 파온 기업이라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반짝하고 나타난 테마주와는 차원이 다른 내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분배기 분야에서 세계 점유율 1위를 기록했던 저력은 AI 시대에 더 큰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이 견고한 성벽이 보장해주는 가치는 시장에서의 강력한 독점성입니다. 독점성을 가진 기업의 주가가 수천 퍼센트 올랐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지금 이 주가가 비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과거의 실적 수치만 본다면 비싸 보일 수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수주 물량을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AI 인프라 투자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단계에 불과합니다. 현재의 급등을 과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산업 재편에 따른 가치 재평가로 봐야 하는 근거는 바로 실적입니다. 이 실적 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우리로는 과거 오직 통신망 투자에만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이제는 글로벌 데이터 센터로 공급처를 넓히고 있습니다. 매출의 질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뜻인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특정 산업의 경기에 휘둘리지 않고 꾸준한 성장을 이어갈 체력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탄탄한 기초 체력이 뒷받침되는 성장은 결국 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기업이 아닌 이 기업이어야 할까요? 우리로는 단순히 광통신 부품에 머물지 않고 양자 암호 통신과 자율주행 라이다 부품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 부품들을 모두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가진 기업이 또 있을까요? 이런 기술적 확장성은 대기업들이 우리로를 파트너로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먼저 손을 내미는 이 구조는 투자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데이터 센터급 신뢰를 줍니다.
데이터 센터급 신뢰도 중요하지만 물론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로는 짧은 기간에 300% 넘게 급등하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었고 거래 정지까지 겪었습니다. 독약 같은 변동성이 언제든 우리를 덮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이 리스크가 실제로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주가가 출렁일 수 있지만 이는 건강한 조정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막연한 공포가 아닌 신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주목하는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 리스크는 기대감에 비해 실제 매출로 찍히는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AI 인프라가 구축되는 속도보다 주가가 너무 앞서 달려가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엔비디아의 실적이 증명하듯 인프라 투자는 이미 현실이 되어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는 구간은 있을지언정 방향성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라는 확신이 변동성을 이겨낼 힘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딱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광반도체는 AI 시대의 필수인가요? 네, 대체 불가능한 기술입니다. 둘째, 우리로의 기술 국산화는 성공했나요? 네, 초고속 광검출기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셋째, 주가 급등은 선반영인가요? 네, 단기 과열은 맞지만 장기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결정지을 핵심 선반영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종목에서 눈여겨봐야 할 변곡점은 뭘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구체적인 공급 계약 소식입니다. 뉴스에서 언급된 기대감이 실제 계약서로 증명되는 순간 주가는 또 한 번의 점프를 보여줄 겁니다. 또한 다음 분기 실적 발표에서 적자를 탈출하고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신호가 나타날 때 우리는 진정한 요약과 확신을 얻게 될 변곡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로에 대한 모멘텀과 리스크 측면은 이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이 뜨거운 흐름이 가져올 다음 가능성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 하나만 드려볼게요.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오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시총 1위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무려 4배가 올랐고 20만 원 하던 SK하이닉스는 100만 원까지 무려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문가들은 아직도 더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HBM 때문에 오른 거 아니야? 아직 더 오를 게 있어? 여기서 하나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 HBM 때문에 올랐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건 HBM 그 너머에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수조 원대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기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한 기업이 유리기판의 게임 체인저로 조용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의 막대한 자본이 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AI, 반도체, 2차 전지까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엮여 있습니다. 최근 시장만 봐도 테마가 너무 빠르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묶여 있어서 꾸준한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 인텔, 구글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AI 성능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만큼 열도 어마어마하게 뿜어낸다는 겁니다. 성능이 올라갈수록 발열도 함께 올라가는데 기존 반도체 구조로는 이제 그 열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능의 한계가 아니라 열의 한계에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 삼성이 긴밀하게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거고 AMD 수장까지 직접 방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고 실력이라고 자부하는 이 기업의 주가는 아직 바닥입니다. 왜일까요? 세력들은 절대로 아무 때나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항상 남들보다 먼저 오랜 시간 매집을 하고 그 다음 재료가 시장에서 부각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이라는 초강력 재료를 가지고 있고 삼성의 거대 자금이 빠르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움직임이 시작하면 절대 이 가격대엔 못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추천드렸던 원익홀딩스 기억하시죠? 똑같이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장기 매집이 시작됐고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튀어오르기 시작하더니 무려 8배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보면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오랜 시간 매집이 진행됐고 거래량이 중간중간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종목도 원익홀딩스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고 거래량 볼륨이 원익홀딩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도 한번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쉬지 않고 매수하고 있는데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메이저 세력의 수급 패턴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세력 매집주를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금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 보이시죠? 여기 있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다들 기억하시죠? 원익홀딩스 8배. 이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조용히 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순간 지금 이 가격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종목명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전략까지 정리된 자료를 저희 구독자분들께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서 수익의 차이는 결국 기회를 알아봤을 때 시도했느냐, 그냥 지나쳤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